안녕하십니까, 서영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21학년도 6월 평가원 고전산문 전우치전과 그 연계돼서 나왔던 전우치 두 작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정말 오답률이 정말 매우 높았고요. 여러 문제들 많이들 틀렸습니다. 뭐 선생님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에 대한 이유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시험지의 가장 마지막 시험지의 마지막 세트였어요. 뭐 문제들도 앞에 문제들 막 풀어오다가 이제 마지막 갔는데 이제 읽는 힘이 조금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진 이런 경향도 있었을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가나 세트로 묶여 나왔는데 둘 다 산문이죠. 즉 가글도 긴 고전 소설이고요. 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시나리오 극 갈래에 해당되거든. 근데 이 두 긴 글을 읽어 나가려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후에 문제로 들어가니까 심지어 두 가지 가나의 두 긴 글을 읽고 문제로 들어가니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시간을 다급하고 빨리 풀어야겠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그럴 수 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바로바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진짜 많은 학생들이 많은 문제들을 틀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세트인데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 솔직히 독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은 낮은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끝에 풀지 말고요. 뭐 이렇게 독서를 뭐 한두 세트 정도는 남겨놓고 뒤에 독서를 풀도록 하고요. 심지어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 경우에 제일 뒤로 밀어두고 문학을 먼저 풀도록 하세요. 훨씬 적은 에너지로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게 문학일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가나 산문 세트라 그랬는데 우리 긴 글을 두 개나 읽고 문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글의 기억도, 글의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선지에서 이제 함정을 파놓은 부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판단을 못하고 그냥 풀어버려서 오답을 체크한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산문 세트로 나올 때는,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문학은 독서보다 먼저 해결하자. 되도록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 문학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세트 문항으로 나와 있을 때는 먼저 가 글을 먼저 읽었으면, 가 지문을 읽었으면 이것과 연관된 가의 문제나 혹은 가의 선지를 먼저 판단하도록 하세요. 이러면은 적어도 가와 관련된 내용은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가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 판단과 선지 판단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세트 문항 나올 때 한번 풀어보세요. 가나 다 글 있을 때 가나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들어갔을 때랑 가 글을 읽고 가와 관련된 문제나 선지를 먼저 판단할 때 어떤 경우가 훨씬 판단하기 쉬운지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훨씬 후자 경우, 즉 해당 지문과 해당 문제 선지를 먼저 판단할 때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판단력도 훨씬 정확한 상태에서 선지 판단할 수 있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일단 우리 가글을 들어갈 건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항상 보기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고 가와 관련된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가글을 먼저 읽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 나가도록 보기 부분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가의 화담에 대한 예로 나왔으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 이제 가에 대한 보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읽고 그 다음에 지문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대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에서 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 해당되는 모든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이럴 때는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해요.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흐름인 거죠. 자,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경을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공을 세워요. 그 다음에 부경을 누려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결말이라는 얘기죠. 자,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라고 했어요. 유교적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충, 효, 열 등의 사상들을 충효열 이런 것들을 유교적 이념이라고 해요. 충이라고 하면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 효라고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겠죠. 열이라고 하면 뭐 부부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위에 나온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전후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글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아, 이런 점은 일반적인 영웅소설이다. 혹은 이런 점은 이 영웅소설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특징이에요. 고난을 겪어요. 조력자를 만나요. 혹은 병서, 무기 등을 얻어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능력.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공을 세워서 부경을 누리고 그 다음에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 이게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문으로 돌아왔고요. 일단은 산문문학 읽어나갈 때는 줄거리 나와 있으면 줄거리 무조건 파악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줄거리 나오면 무조건 읽자. 그 다음에 인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이 인물이 어떤 정사를 가지고 있냐, 뭐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했어요. 자, 전우치 작품의 주인공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미호라는 인물로 나왔네요.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란 거, 이건 상식이죠.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예로부터 천서를 빼앗았대요. 그럼 둘의 관계는 갈등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천서, 아마 하늘의 책인 것 같은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전우치가 술법을 배우는 과정, 우리 보기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렸었죠. 보기에서는 어땠어요?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었어요. 그런데 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았네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일단은 중요한 차이점은 여기서 조력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천서와 같은 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된다. 술법을 배운다. 이런 것들은 탁월한 능력을 얻는 것은 비슷한 게 되겠죠. 그렇죠? 조력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오, 관계가 그래요. 전우치가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았는데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서 다시 그 책을 가져갑니다. 자, 우치, 전우치겠죠. 우치가 대노와 하려는데 대노, 고전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은 익혀두도록 하세요. 대자는 큰 대자고요. 노한다는 건, 노는 노한다는 얘기죠. 크게 노해, 이 뜻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대희라는 표현도 있고 대경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와요. 대희, 대경, 뭐 뒤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할게요. 대희는 크게 희하니까 기뻐함 이런 뜻이 될 것이고요. 대경,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대경은 크게 놀란다 이런 뜻입니다. 산문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요거 익혀두면 두고 계속 써먹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우치가 화가 났죠. 예? 구묘가 천서의 일부를 또 가져갔으니까 화가 나서 이 흉악한 유물이 날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그레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라. 자, 그럼 여기 보면 흉악한 유물을 하고 나왔는데 요게 바로 위에 나온 구미호가 될 것이고요. 나를 업수이 여겨서 내가 이제 여우굴로 가서 왜? 구미호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우굴로, 즉 구미호의 소굴이 되겠죠. 이 여우굴로 가서 책을 찾고 이 책은 천서가 될 거예요. 천서를 찾고 요괴를 소멸하겠다. 여기서 요괴 역시 앞에 나온 구미호에 해당이 되겠네요. 인물은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이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이 인물이 맞나 아니나 이렇게 연결 짓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울굴로 갔어요. 방망이는 때려갖고요. 송곳은 궁효를 찌르는데 사용을 하겠죠. 실제로 원문을 살펴봐도 궁효를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제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송곳을 가지고 여울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오 생각하니. 보세요. 처음에는 소멸하라고 하는데 산천이 깊고 길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오 생각하기를. 이 욕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소멸하려고 하는데 이 욕의 이 궁효가 만만한 대상은 아닌 거죠. 왜?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체로 천서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가지 못함이러라 라고 했어요. 부적을 붙여서 이 책은 빼앗아가지 못한 이런 상황에 해당되겠네요. 자, 되었으면 밑으로 또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이 없음에 모든 술법을 웬만한 건 다 하는 거죠. 자, 과거의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과거라고 하는데 과거는 옛 과거가 아니라 과거 시험에 해당되는 거죠. 과거 시험의 뜻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되 여기서도 우리 보기를 한번 떠올려봐야죠. 일반적인 영웅들은 입신양명을 하는데 얘는 과거의 뜻이 없으니까 입신양명과는 출세죠. 출세. 이것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내가 벼슬을 하여 모친을 복양하려 하면 자연 더디리라 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벼슬을 하여 모친을 복양하려 하면 더딜 것이다. 무엇이 더뎌지는 거예요? 벼슬이 더뎌지는 건가요? 모친 복양이 더뎌지는 건가요? 모친 복양이 더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우치는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모친을 복양하는 게 목적이에요. 즉 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렇죠? 근데 벼슬을 하면 늦어질 거니까 벼슬엔 관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입신양명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에요. 자, 하고 이에 한 개교, 꾀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걸레로 돌아가 대명정에 자리하니.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자,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화의 선관이 되었대요. 우리 선관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선관이라 하면 신선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신선들이 천상에서 옥황상제 밑에서 벼슬을 했기 때문에 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선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선관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거 보니까 전우치가 개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화의 선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선관이라면 바로 전우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구절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쑥 읽고 넘어가지 말고요. 나 급해! 쑥 읽지 말고요.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읽어나가면은 이 장면이 기억이 좀 오래 남습니다. 선관이 신선으로 변신했고요. 오색 구름을 타고 이렇게 돼 있죠. 오색빛과 나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두운처럼 손오공이네요. 자, 어쨌든 잡소리는 금하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레로 들어가서 대명전 이 궁궐에 자리하니 서기가 궁중에 서렸대요. 서기라는 단어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서기는 상서로운 기운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기운인 거죠. 아주 좋은 기운이 궁중에 서렸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자,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그렇죠. 하늘에 갑자기 오색빛깔 막 이렇게 구름이 떠 있고 상스러운 기운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금에 드문 궤변이라 신기한 일이다 하니 왕이 대경하사, 대경이라는 표현 앞에서 봤었나요? 그렇죠. 크게 놀라 이런 뜻이었죠. 크게 놀라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운무 구름과 안개라는 뜻이죠. 운무는 알고 계시죠? 구름 운자에다가 안개 무자, 구름 그다음에 안개 중에 서고요. 청이동자가 외쳐 왈. 다시 보세요. 우치는 운무 중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청이동자가 외쳐 있습니다. 얘는 또 새로운 인물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여기 새로운 인물들. 체크를 안 했네. 여기 조정의 신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있었죠. 등장인물들은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중에 청이동자가 외쳐 말하기를 고려 국왕은 욱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라고 합니다. 욱황상제 얘기했었죠. 하늘나라의 우두머리 최고 대빵입니다. 자, 그리고 전교라는 표현도 알아둡시다. 예,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욱황상제의 명을 들어라 하고 청이동자가 외쳤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전교를 들어라 하거늘 왕이 명령하셔서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놓게 하고, 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아가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 구름 중에 쌓여 단정히 석건을 했어요. 자, 요 선관이 나왔는데 이 선관은 당연히 우치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 우치는 금관 홍포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자가 앞에 나왔던 청의 동자가 이렇게 그냥 동자로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청의는 빼버리고. 자, 그래서 오색 구름 중에 쌓여 단정히 서 있어요. 아까 오색 구름을 타고 왔었죠. 누가? 우치가. 자, 그래서 왕이 4번 절한 후에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고 낡고 헐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요게 없다는 얘기죠. 요거 하나가 없어요. 요거 하나 없는지라. 욱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이 욱황상제께서 그대 이 왕의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하시고, 유족하다는 얘기는 풍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 단어도 알아둡시다. 자, 황금이 풍족함을 하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7월 7일 견우증에 만난 날인가요? 네, 어쨌든 7월 7일 오시에 정오입니다. 오시에 상냥하리니, 상냥한다는 것은 들보를, 그 기둥 위에 들보를 올리는 일을 상냥한다고 해요. 집을 마무리 짓는 거죠. 자, 상냥하리니 그날에 미쳐 대령을 하되, 무엇을? 황금 들보를 대령을 하되 길이가 10척 5촌이요. 한 척이 한 30cm 되는데 한 3m 넘는 거죠. 한 4m 가까이 되는, 예, 이 황금 들보입니다. 다음에 너비가 3척 2촌. 만일 그날 미쳐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리우실 거니까. 그래서 욱황상제가 변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요렇게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나라에 큰 변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소리 은은하면서 음악소리가 들리겠죠. 그 다음에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당연히 이 오색구름에 누가 타고 있어요? 그렇죠. 우치가 요거 타고 왔었죠. 그렇죠. 우치가 요걸 타고 남쪽으로 쭉 하고 사라진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뭐 중략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다음 글 읽어 나올 거예요. 항상 장면이 변하면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날아가 버리면은 진짜 말짱 꽝이 돼 버립니다. 이해하시죠? 자, 여우 구미호와 우치가 티격태격하여서 천서를 얻어서 우치가 능력을 얻게 되죠. 술법을 익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예, 구미호가 그 천서를 다시 빼앗아 되찾아 가려다가, 예,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봉양할 생각을 하는 거죠. 벼슬 통해서는 힘들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개교를 통해서. 그 개교가 바로 요 내용을 봤을 때 임금한테 황금 들보를 삥 뜯는 나라의 국고를 탐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네요. 보니까 우리 요 부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기까지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숭상하는 인물인데, 유교적 이념을 따르는 인물인데 분명히 효는 따르는 거죠. 그런데 충은 따르고 있나요? 아니네요. 그렇죠. 이놈의 인간 충사상이 없는 인간이구나.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1도 없는 거죠. 임금한테 사기쳐서 황금들보를 얻어내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내용 정리되었으면 그 다음 중략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략 아래에요. 자, 우치가 무안하여, 뭐가 부끄럽고 뭐가 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뭔 일이 있었는지는 앞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뭔가 무안을 겪고 어이 부끄러워, 달아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화담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렇죠. 요 인물 네오박스 쳐 있고 첫 번째 문제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살게 되어 달려들어요. 살쾡이 같은 살게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가 되어 날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 날려고 하니까 화담이 또한 청사자, 푸른 사자가 되어서 우치를 물어서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요. 너 큰 잘못 저질렀다.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화담이.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화담과 우치의 사이는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둘은 사이가 안 좋은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치가 애걸복걸 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화담이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전우치가 더 밑에 있는 점입니다.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화담이 더 능력이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치가 애걸하여 말하기를 우치는 애걸복걸하고 있죠.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죄당 만사이오나 죄가 마땅히 10,000번 죽으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10,000번 죽어야 되겠지만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소생이란 표현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예전에 자신을 낮추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저에게 이런 뜻이 되겠어요. 저에게 노모가 있다. 즉 우치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즉 남은 목숨을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저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 모셔야 돼요. 우치 진짜 효자는 진짜 효자인 것 같아요. 죽을 와중에도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럴 때 화담이 또 얘기를 해요. 자, 내 이번 살리거니와 이번 살려주겠다. 용서를 하는 거죠. 이번 살려주겠다. 용서. 다시는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하지 말고 그대 모친을 복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음이 어떠냐. 다시 보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는 게 어떠냐. 즉 신선의 도를 닦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요청 혹은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권유를 했어요? 화담이 권유를 했습니다. 인물의 대사들이 나오죠. 그렇죠. 소설 읽다 보면 인물의 대사가 나오는데 대사가 나왔을 때 항상 이 대사는 누가 했던 것인가를 떠올려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항상 그런 것도 출제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다음에 우치왈이라는 이 다음 대사입니다.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다. 봉행, 받들어서 행하겠다. 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짜 요술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진짜 평범한 평민처럼 지냈던 거죠. 어머님을 모시면서. 자, 그러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흘러서 우치 모부인이 졸했대요. 뭔 소리야? 모부인, 모자 있죠. 어머니 모자겠죠. 바로 이 모부인이 위에 나온 모친이 되는 거죠. 졸했다는 건 맞췄다는 얘기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냐? 좀 더 읽어보세요.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뒷구절을 읽어도 내용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치가 예를 갖추어서 선산에 안장을 하고 3년을 받들더니 3년상을 치르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갑자기 왜 왔어요? 위의 내용을 또 읽어보세요.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영주상에 들어가자. 선도닥자가 얘기를 했었죠.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자, 보니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는 거예요. 황망히 나오는데 바쁘게 이런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자, 바쁘게 나와서 빨리 나와서 맞아 인사를 마치고요. 자리에 앉은 후에 담은 화담의 대사예요.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음에 즉 영주산 가는 일에 해당되겠죠. 이게 약속한 일 바로 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어머님 돌아가시면 가져가 있으니까. 자, 이런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르면 어떻게 했냐? 구미호를 없애자고요. 이것도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산에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쭉 권유하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다음 구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치가 말하기를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누가 없앤다고 했어요?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이라 했죠. 즉 전우치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왜? 아까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도
여우가 구미호가 그 능력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변화무쌍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여우랑 막상 막하라면 이 화담, 이 선생님은 그 여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온나라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라면서 좋은 일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담왈. 네, 이제 그대를 데려가라 하니 행장을 꾸리거라. 행장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여행장비라는 뜻입니다. 여행 할 때 행, 장비 할 때 장, 그래서 행장 이렇게 됩니다. 여행 갈 차비를 꾸려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흩어 노복을 주며 말하기를, 노복이라는데 이 단어도 알아주셔야겠다. 노비, 즉 종들, 하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니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라. 나 대신 조상 제사를 받들어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이러면서 끝이 딱 나버렸어요. 자, 작품이 끝났는데 우리 화담 얘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화담으로부터 막 도망가려고 했어요. 뭔가 무한한 일이 있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잡혔었죠. 그래서 화담이 얘기를 합니다. 요술 부리지 말고 나쁜 일 벌이지 말고 너 부모님 잘 모셔. 그리고 나중에 영주산 가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잘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화담 선생이 찾아와서 같이 가자 라고 하니까 오케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전우치가 뭐 했어요? 마지막에 재산을 노복들에게 나눠줘 버렸죠. 자, 여기서 복의 연관지에서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자, 일반적으로는 나라에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부귀, 재물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 재물 뭐 했어요? 노복들에게 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공을 세우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장면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죠? 독특하죠.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였고요. 먼저 가를 읽었으면 가와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다 풀어야 되고요. 다음에 가나 복합이더라도 가와 관련해서 해결이 되는 선지들을 먼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의 화담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했었죠. 화담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전우치가 유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라고 했는데 유술 부리지 말고 집에 가서 부모 봉양해 라고 했으니까 답이 나왔네. 그쵸? 찝찝해요. 자, 답이 바로 왔어요. 자, 원래는 여기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보통 가장 적절한 것이라면 나머지 선지들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선지들의 잘못된 점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한다. 다시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는데 전우치가 먼저 영주산 갑시다 라고 얘기했나요? 그런 내용 없죠. 그렇죠? 전우치가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지워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다시 보세요.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우리 뒷부분 내용 분명히 있었죠. 도술을 부려서 심지어 청사대로 변신해서 전우치를 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라고 했는데 이거 그럴듯하단 말이야. 매우 그럴듯해요. 전우치의 공격을 받았다가 오히려 제압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이 중략 아래 바로 그 화담 얘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 언급이 있었냐 이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우치 무한하여로 시작된단 말이야. 무한하다는 내용이지 전우치가 공격했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3번은 가장 매력적인 오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평가에서 문제를 낼 때 우리가 문제 선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럴듯하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그런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이런 내용 자체가 본문에 수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까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본문에 수록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실제로 원문을 보더라도 우치가 화담을 공격한 내용이 없어요. 원문에 어떻게 나왔냐? 서담이 자신의 스승한테 뭔가 편지를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우치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치 너가 좀 대신 좀 갔다 와라. 너 능력이 뛰어나니까 갔다 와라. 그랬더니 우치가 그럼 제가 당연히 갔다 와야죠. 제가 이거 못 갔다 오면 제가 여기 죽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못 갔어요. 바다 세 개를 갔는데 막 그물이 쳐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무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얘기했죠. 이거 못하면 죽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너 죽일게 하고 쫓아간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 앞부분엔 전략이 된 거죠.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본문에 수록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가장 매력적인 선지였고요. 다음 4번. 전우치와 함께 궁녀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다. 그럴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가의 화담에 대해 가글에 나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전우치와 함께 궁녀를 퇴치한 내용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본문에 수록이 안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자고 제안은 했지만 여호와의 굴에 불을 지르자고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퇴치한 내용이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본문에 나와 있으면 답이 아니다. 예, 이해하시죠? 다음에 5번.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오게 된 거죠. 네. 자, 됐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요 66번 문제. 의외로 요것도 오답 많이 나왔습니다. 보기 읽고 푸는 문제였죠? 일반적인,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전우치전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학생 1의 대사부터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이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해요라고 했는데 천서를 익히는 것이나 병서를 익히는 것이나 둘 다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 유사하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여기서 진짜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해요. 자, 뭐가 비슷하다?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하대요. 얼핏 읽고 이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한다고 했는데 효를 실천하는 내용은 분명히 있죠. 지극하게 어머니를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복양.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어머니 때문에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충을 다했나요? 임금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내비쳤어요? 1도 없었죠. 심지어 임금의 재산을 나라의 국고를 빼내는 황금 들벌 뺏은 그런 인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충을 다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 이해하셨나요? 이걸 정말 이걸 그럴 것 같아 하고 넘어간 이유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긴 지문인데다가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서 쭉 읽고 넘어가서 유교적 이념 중심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이거 나가면서 여기서 읽을 거 선지를 끊어서 읽도록 하세요. 비슷하다. 뭐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것과 근데 충효 둘 다 써져 있죠. 효는 있지만 충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고 있으면 그 문제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선지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 자, 학생 3 읽어보면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택하지 않은 것 요것은 나라의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라요 라고 하는데 입신양명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다르다는 표현 당연히 적절한 표현에 해당되겠죠. 다음에 4번 넘어가서요.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 이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달라요 라고 하는데 진짜 다르죠. 나라의 재산을 취하는 거 일반적인 영웅이 할 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표현이고요. 다음 학생 5 넘어가서요. 전우치가 재산을 흩어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노복에게 주고 떠났어요. 이것은 부경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라요. 근데 다른 거죠. 그렇죠. 만약에 2번에서 답을 못 골랐으면 학생 3, 4, 5 읽으면서 야 이거 답이 없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어떡하지?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나? 이 문제 집중해 또 다시 읽어봐야 되나? 본문을 다시 읽어봐야 되나? 진짜 멘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선지 읽을 때는 선지 그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좀 끊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되었으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당연히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이 됐겠죠. 가는 고전소설이고 나는 시나리오, 현대, 예, 영화에 해당되니까. 자, A와 나에 대한 비교를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묶고 있으면 A와 나인데 이 A는 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 A 부분만 먼저 판단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야지 문제가 수월하게 판단된다고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전우치가 왕에게 말한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라고 했는데 뭐 욱황성제의 명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엄하였으나 라는 표현, 여기는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설명은 적절합니다. 다음 2번.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 기억나시죠? 황금들보 뭐 하려고? 네. 그 하늘나라의 그쪽 건물, 궁궐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 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했었죠. 근데 그 이면적인 이유도 기억나시나요? 무엇 때문에?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한 거였죠. 자, 읽어보면 A에서는 모친 복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로는 욱황상제의 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을,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거였어요. 자, 다음 3번 넘어가서요.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 뭐 해줘? 라고 말했는데 그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는 위협하는 것. 그렇죠? 큰 변을 내리우시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욱황상제께서 큰 변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A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변을 내린다. 그렇죠? 1, 2, 3번은 전부 다 A의 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합니다. 또 내려갈게요. 다음 4번.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 자, 이 장면, 마지막 장면이죠. 떠나고 버렸어요. 오색 구름이 촥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자,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거 이러는데,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오색 구름이 사라졌으니까 전우치가 아마 같이 갔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 정도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5번.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 자, 이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설술되었다. 그렇죠? 뭐라고 하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적절한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면 A에 관한 설명은 전부 다 만든 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 뭐 4번에서 살짝 걸린 게 있어요. 오색 구름을 탄 게 전우치여서 구름이 날아가면서 전우치도 같이 날아갔겠거니 요 정도로 판단이 되어서 약간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4번만 살짝 아리까리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분명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나를 읽고 나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되었으면 우리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들을 보니까 보기가 없죠. 그렇죠? 그냥 바로 우리 나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글 시작 부분 보면요. 씬 넘버 1 궁궐낫 이렇게 되었죠. 장면 번호 1번이고요. 딱 시작 부분이네요. 궁궐낫으로 시작이 돼요. 참고로 이렇게 씬 넘버가 나면 전부 다 시나리오에 해당이 되고요. 자, 평가에서 시나리오를 출제할 때는 무조건 뭐가 출제가 되냐면 촬영 기법과 글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무조건 내요. 그렇죠? 이걸 안 내려면 시나리오를 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뭐 이렇게 저거 나오겠죠. 희곡이 나오겠죠. 희곡. 그렇죠? 영화의 대본인 희곡이 나올 거예요. 아니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영화의 혹은 드라마의 대본이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얘기는 촬영과 관련된 걸 무조건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실 때 이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또 함정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보면 내용이가 빠른데 내가 잘못 그릴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내 주관에 빠져서 잘못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다고. 물론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주관에 개입돼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판단할 때 내게 당연히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내가 상상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떨까? 이 선지대로 했을 때는 이게 장면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것까지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촬영 기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읽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선지의 내용이 내 생각과 다르다. 이럴 때면 이 선지대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여기도 오색구름이 등장을 하네요. 자,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와 본다라고 했어요. 다시 아까와 나왔던 등장인물이 달라졌죠. 앞에서는 청의 동자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선녀와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전우치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장면, 당연히 전우치 위 뒤통수에 찍었거나 아니면은 땅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우치를 찍었거나 이렇게 두 장면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자, 됐으면 왕. 자,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추어라. 즉 바로 옥황상제의 아드님은 전우치를 얘기하겠네. 자,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즉 궁궐에 있는 악을 연주를 합니다. 당연히 뭐 옥황상제의 아드님 오니까 음악이라 좀 틀자 이거죠. 음악을 연주합니다. 자, 일어나서 여기는 궁중 악사들이 등장했어요. 음악 연주하려고. 자,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여기 속이었는데 더 숙이고 있어요. 자, 전우치.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양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내느냐? 라고 했어요. 다시 보세요. 황금 1만 양이라고 변했죠. 내용이 달라졌어요. 아까 전에 황금 들보였는데 이번엔 돈으로 변했고요. 다음에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내. 기근을 알고 계시죠? 예, 굶주린 지역, 못 먹고 헐벗은 지역. 그렇죠. 그러면 이 황금 1만 양을 요구한 목적 역시 달라졌죠. 우리 앞에 작품 가 부분에서는 소설 원문에서는 그쪽 부분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함경도 기근 지역이라는 것은 누굴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모양이 변한 거죠. 내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왕,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치 틀림없이 그리했습니다. 다시 이것도 보세요. 그제 제 꿈에 나타나서 하명하신 대로라고 했죠. 내용이 완전 달라졌죠. 즉 전우치가 일을 시켰는데 황금 1만 양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아예 꿈이었다는 얘기예요. 꿈에서 하명했던 거고 왕은 그 꿈대로 다 행했던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또 내려갈게요. 자,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것도 보세요. 이거 쭉 보세요. 아까 전엔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앙이 내린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가 그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 그림이 많이 달라졌죠. 황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이런 내용도 달라졌죠. 왕가의 보물을 보자고 하시길래 그건 역시 준비했습니다.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마음에 안 드네. 다시 보세요. 이런 표현들 보세요.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똘똘하다. 그 다음에 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현들. 아, 그게 되게 전우치란 인물 자체가 되게 앞작품과는 달리 왕 앞에 되게 좀 이런 표현이에요. 좀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는 태도 자체가 좀 건들건들한 이런 태도가 느껴져요. 왕한테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자, 전우치가 손짓하자. 아까 전에는 앞에서는 왕이 손짓을 했는데 이번엔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픽 이러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마음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어 박자도 느끼고 좋아 좋아 이러고 있고요.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보면 이 부분 보면 아까 전 지시를 통해서 손짓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엔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기만 해도 이러고 있는 거죠. 즉 전우치의 도술이 느껴지는 장면에 해당되죠. 전우치가 원하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팅팅 이러면서 음악을 바꿀 수 있는 전우치의 도술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 보물을 발로 툭 쳐보고 도적에는 관심이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닥치는 데는 이거 별로네 툭 발로 툭 차고 그냥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다음 장면. 자, 그 다음 중경이 나왔고요.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아마 요 중력 부분에서 거울들을 막 이렇게 보고 깨고 있었나 봐요. 근데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울을 딱 보고 있는 전우치의 모습, 혹은 거울을 통해서 전우치의 모습이 보이던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나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뭐 모습 떠올리시죠? 청동 거울에 자개, 뒤에 자개로 꾸며져 있는. 자,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이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마음에 들어서 넣었어요. 자, 전우치. 왕은 고개를 들라.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에서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서 그런데 점점점. 자,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하고요. 궁녀이 손에 들게 한대요. 뭐 새로운 인물이 있네요. 궁녀이가 전우치 품에서 꺼낸 이 두루마리 산수화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쪽. 자, 어떤가? 라고 물었더니 왕이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사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다는데, 소인이라는 표현 알고 있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왕이 쓰는 표현 아닌데 지금 전우치, 즉 신선이 왔다고 생각해서 왕이 이제 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다음에 과문하여 묻는데, 뭐 어쨌든 이유에 해당되는 거죠. 과문하다는 것은 그냥 뜻 적어 놓도록 할게요. 과자가 적을 과자고요. 문자가 들을 문자, 들은 게 적다. 즉 견문이 좁다는 뜻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 빈 말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림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소재가 또 하나 나왔죠. 자, 그래서 전우치가 이 도사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이 도사전우치라고 자신의 무엇을 밝혀요? 정체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원래 도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라고 하면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우치였구나. 이제 알았어요. 자,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같이 선녀와 천군들이 있었는데, 이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허수아비. 천군들이 허수아비였어요. 즉 허수아비인 걸 카메라에 담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내려가서 전우치, 나를 안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참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잘 느껴지죠. 나 유명한데 이름도 숨겨지지 않네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장면이 느껴집니다. 자, 다음 구절 내려갈게요. 자, 왕, 감히 도사놈이 주상을 능멸해. 주상 전하 알고 있죠? 왕입니다. 이 도사놈이 왕을 능멸해 라고 합니다. 다시 호칭도 보세요. 도사놈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도사놈. 그렇죠? 이 표현만 보더라도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뒤쪽에 넘어가면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어요. 자, 여와라 이놈을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이놈을 잡아라. 그렇죠. 잡을 놈으로 변한 겁니다. 자,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그런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도 바꾸고 있고요. 막 달려온 중인데 이 와중에 술 마시고 음악도 바꾸고요.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 나는 궁중악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장면들 머릿속 그려지시죠? 달려오는 동안 이런 일들을 하는데 되게 태평스러운 상황이구나. 전우치의 정서 느껴지는 거죠. 전우치가 도사놈이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이 말을 하니까 바람이 부는 거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립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순식간에라는 표현이 있죠. 즉 좀 전에는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장대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과 즉 이 대사 후에 그 현상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땅을 접어 달리고 라고 말하니까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땅을 접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 더 빨리 휘두르고 그랬더니 검이 휙 한 소리와 함께 허공을 휙 하고 지나가는 거죠. 진짜로.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그렇죠. 즉 말을 하는 것과 함께 이런 현상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쭉 이런 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너가
이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넌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자신의 능력을 우치가 능력을 과시한 장면이에요. 넌 날 잡을 수가 없어 라고 과시한 장면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내가 가련한 사람을 돕는 게 이렇게 하죠. 가련한 사람들, 아까 전에 그 기근 지역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황금 1만 양을 이렇게 그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었는데 그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나의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백성들을 돕는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자,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데요. 자,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씨가 친히 그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도 아니고 하면서 또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이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왕과의 갈등 관계였는데 이쪽에서는 전우치 대 왕과 대신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관계들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대가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신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 거죠. 자, 여기서 어떤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다. 내가 뭐 공으로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구절 또 내려갈게요. 자,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그래도 둘러쌌어요.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려요. 술병 알고 계시죠? 예전 술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오는데 이쪽에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자, 원을 그리고요.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실제로 병 목에 그렸듯이 무관들의 목에 테두리가 그려졌어요. 전우치,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왠지 떨어져 나갈 것 같죠? 그래서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할 수밖에 없죠. 내 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000냥을 주겠다. 상금을 걸었어요. 자, 그럴 때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하. 백성들한테 안 쓰더니 돈을 막 쓴다. 자,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자, 순서 잘 보세요. 그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뭐 해요? 아까 그 말 얘기 있었죠. 왕이 물어봤던 말, 그림 속에 있던 말 타요.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순서 이해하시죠? 그림 속에 가서 말을 타고 휙 사라지는 장면. 자,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우치는 살았지만 전우치 웃음소리 하하하하하하 이 비웃는 소리 이건 계속 그 음향 효과를 통해서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되었으면 남은 문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였죠. 그 가나 세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A에 대한 내용은 다 맞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설명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 다시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표현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거들먹거리면서 뭐 공치사 일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음악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적절한 표현이네요. 다음에 2번. 자,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함경도 기근지역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한 일이었네요. 다음 세 번째. 자,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 그렇죠? 7배, 70배, 700배로 대갚아 줄 것이다. 보상해 준다. 라고 했으니까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또 내려가서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선지.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낸 모습이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일단 돌아올 것을 예고했나요? 나 다시 올게 이런 예고가 없었죠. 이걸 통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다음 선지도 보세요.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간다. 내용에 대해서요. 말을 먼저 탔어요. 밖에서 타고요. 그 다음에 그림 속으로 들어가요. 이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서 말을 타고 사라져야 되거든. 선후관계가 여기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잡았으면 4번 선지는 쉽게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자, 5번도 읽어볼게요. 자,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 여기선 나에서 황금 1만 냥을 달라라고 했던 장면이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 그렇죠. 이렇게 되었죠. 그렇죠. 적절한 설명이네요. 자, 되었으면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
자,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인데 적절치 않은 거, 잘못된 거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요것을 계기로 하여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전한다. 우리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느냐? 그렇죠. 왕이 잡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다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전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전에는 받들어 모신 입장에서 이 다음부터는 잡아라 라고 했으니까 변했습니다. 국면이 전환이 됐네요. 다음 2번. 전우치가 생선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라고 했는데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 얘기까지 언급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즉 욱황상제의 아드님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받들어 모셨습니다. 자, 이런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가능한가요? 자, 우리 바꿔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예우로 대하지 않았어요. 즉 막대했단 말이야. 그런데 정체가 밝혀졌어. 그러면 그래도 갈등이 일어나긴 날 텐데 속아서 잘 대해줬는데 알고 보니 도선음 전우치였어. 그럼 당연히 더욱 화가 나겠죠. 그렇죠? 속은 것 때문에 더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증폭되는 더 커진 요인이 된다는 표현, 적절한 표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처음부터 홀대를 했으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잘 대해주다가 속아서 잘 대해주다가 정치 알고 나니까 화가 나서 갈등이 더 커진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 다음 4번. 왕이 전우치를 욱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노무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그렇죠? 도사놈이라고 불렀으니까 적대적인 인식이 잘 드러났죠. 네. 사실 1번과 4번 뭐 내용이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정체가 드러난 걸 계기로 해서 갈등이 드러난다. 적대적 인식이 드러난다. 우리 1, 4번은 사실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5번.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뀜으로써 처음에는 왕이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전우치가 주문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음악이 바뀜으로써 라고 하는데 계속 바뀌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왕 때문인가요? 전우치 때문인가요? 그렇죠? 전우치 때문에 계속 바뀌게 됐었죠. 자, 이럼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우열을 가리기가 되게 쉬운 상황인 거죠.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전우치가 우위에 있는 거죠. 얘는 손가락만 툭 튕기면 되니까. 그렇죠? 반면에 왕은 아닌 거죠. 왕은 열등한 상황에 있어요. 우위에 있는 건 전우치, 열등한 상황에 처한 건 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읽으면 답 찾는 건 정말 쉬웠던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대망의 마지막 문제. 그렇게 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5번째 문제. 자,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뭐 원래 목적 자체가 시나리오가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할 때 기억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연출 계획, 촬영과 관련된 촬영 기법과 관련된 문제, 시나리오가 나오면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억. 기억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기억 부분 읽어보면요.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나글의 시작 부분이었고요. 자, 궁궐 향해 내려가는 오색그름 선녀와 천군의 호의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보는 장면입니다. 자, 되었으면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1번 보시면 기억. 전우치의 권위와 위험이 느껴지게 했대요. 자, 이것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기억 부분 봤을 때는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본다라고 했는데 촬영 의도가 이렇게 바뀌었죠. 권위와 위험이 느껴지게 하려면. 자, 그렇다면 방법 두 가지였어요.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보는 장면을 뒤통수에 찍거나, 근데 뒤통수에 찍으면 어떻게 돼요? 막 진짜 뒤통수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찌그러진 뒤통수만 나옵니다. 근데 이러면 위험이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제 머리 보는데 위험이 느껴지나요? 전혀 안 느껴지죠? 반면에 아래에서 촬영하면은, 그렇죠. 아래에서 이 장면이 거만하게 내려다보는, 진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모습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올려다보면, 다시 전우치를 올려다보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다시 전우치를 이렇게 올려다보면 촬영하면, 그러면 권위함이 느껴진다라는 표현 적절합니다. 이거 시나리오 관련해서 이 촬영 기법 관련해서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어떤 대상을 촬영을 하는데
위에서 촬영하는 기법이 있고요. 아래에서 촬영하는 기법이 있어요. 위에서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억눌려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대상이 위축되어 보여요. 반면에 아래에서 촬영하면은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기, 제가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모습이 되거든. 이럴 때는 그 대상의 위험, 확 번의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도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기 교복 모델들 보면은 보통 아래에서 촬영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위험도 느껴지거든. 그래서 항상 아래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돼 있어요. 자, 1번 적절한 표현이네요. 선제 판단이 만만하지 않지만 어쨌든 옳은 표현입니다. 왜? 이 조건 때문에 권위와 위험이 느껴지게 하려면 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선지를 보셔야 돼요. 원래 원작에서 그렇게 촬영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니은 부분인데 니은도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부분은 중력 아래고요.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가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답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로 돌아갑시다. 자, 니은에서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겠대요.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강조를 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걸 강조하려면 전우치가 한 거울을 보는 장면을 강조하든 아니면은 거울만 주목해서 이 거울만 주목해서 촬영을 하든 이러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전우치의 얼굴에 눈동자를 화면 가득 담겠대요. 그러면 요 장면 관심 있어 보이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 강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2번이랑 3번 요 사이에서 오답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실제 답이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겠대요. 왕이 이거예요. 자, 이걸 표현하려면 이런데 디귿 먼저 보겠습니다. 디귿 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전우치가 대동하고였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봤는데 그냥 허수아비인 거야. 이걸 통해서 왕의 당혹감을 드러내겠다고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천군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주어야겠군요 했어요. 당연히 우리 디귿 부분에 허수아비 얘기가 있으니까 왕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쭉 돌아보면서 여기도 허수아비 저기도 허수아비 다 허수아비네 이러면은 당연히 당혹스러운 표정이 잘 드러나겠죠. 그렇죠? 잘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냐? 왜 2, 3번 중에 오답이 많이 나왔냐면 잘 보세요. 여기선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보여줬거든. 그렇죠? 근데 3번을 보시면 천군들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겠대요. 왕의 당혹감. 그런데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주겠대요. 여기서는 왕의 표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허수아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2번과 3번 중에 무조건 답이 있겠구나. 둘이 서로 모순되는구나. 이건 전우치에 관심이기 때문에 전우치를 보여줬으니까 이게 왕의 당혹감이니까 왕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답이다. 이래서 오답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었죠. 선지에 따라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래도 되냐 안 되냐. 잘 보세요. 왕이 허수아비를 바라보는 여기도 허수아비네 여기도 허수아비네 이러면 왕이 당황하는 마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장면들을 황당한 장면을 바라볼 때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마음 이거 왕의 당혹감 왕의 시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전 2번 3번 껄쩍지근한데요. 다음 선지도 보세요. 다음 선지 내려갈게요. 자, 다음은 리을이네요. 리을 해당되는 지문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사노움이라. 도사는 뭐냐? 바람을 다스리고 하니까 바람이 불고요.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하니까 장대비가 쏟아지고요. 다음에 땅을 접어달리고 하니까 축지법으로 갔다 돌아오고요.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 빨리 휘두르고 하고 검이 확 날아가고요. 이 대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건 다 어디예요? 궁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궁궐 안에서 전우치가 말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런 도술들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4번에서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겠대요. 이 능력들을 쫙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러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들을 번갈아 보여주겠대요. 자, 잘 보세요. 여러 공간에서 동시라고 했는데 여러 공간이었나요? 이 장소 어디였는데? 궁궐 안이란 말이야. 즉 여러 공간이 아니란 얘기죠. 아셨어요? 그냥 궁궐 안 한 공간입니다.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 한 공간이라고요.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축지법으로 저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술상까지 갔다 왔으니까 공간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교실 안이 한 공간이지, 이 교실에 이 교탁 있는 데랑 이 교실 저쪽 뒤에 있는 뭐 휴지통이 혹은 책상에 있는 장면 서로 다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한 공간이죠.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해볼게요. 여러 공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 구절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즉 바람이 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고 이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가요? 그럼 말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아니죠. 대살하니까 바람이 불고 대살하니까 장대비가 쏟아지고 대살하면서 축지법을 부리고 이렇게 나와야지 자신의 능력이 순서대로 쫙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 이런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잘못된 표현이고 무조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과 4번은 그렇게도 영화 촬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생각했던 게 무조건 오라. 이건 주관이에요. 주관적 감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문제가 좀 까다롭고 매우 까다롭긴 했어요. 실제로. 2번과 3번이 서로 너무 모순되는 것처럼 배치를 해놔서 4번까지 안 읽고 2, 3번 중에 답이 있어 라고 하면서 체크한 친구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읽었을 때도 가능한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매할 때 끝까지 읽어나가는 연습, 끝까지 읽어나가는 이 습관이 필요해요. 4번 읽으니까 무려 잘못된 곳이 2군데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잡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다음 5번 넘어가서요. 자, 미음까지 보도록 할게요. 미음 본문 보겠습니다. 자, 작품의 가장 끝부분이고요.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라고 했어요. 하하하하하. 비우는 장면. 되게 기분 나쁘게 비우는 장면.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나와야겠어요. 자, 문제로 돌아가서. 자,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겠대요. 다시 어떻게?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주면서 전우치가 남긴 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다라고 해서 하하하하하 소리가 잘 들리니까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들어가니까 이건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그렇죠? 5번은 좀 간단했는데 2, 3번 때문에 4번까지 못 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자, 우리 전우치전과 전우치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 풀기도 까다롭고요. 그 이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시험지 가장 끝에 문제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문학인데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독서 지음보다는 먼저 푸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 순서를 좀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세트 문항. 가, 나가 모두 세트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다 읽고 문제를 풀려면 정말 벅찼습니다. 지문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에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세트 문항이 나오면 글을 읽으면 그와 연관된 문제를 먼저 푸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글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한 후에 문제를 그 다음에
선지를 먼저 판단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관련된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글을 읽고 그와 연관된 문제를 푸는 이런 거 습관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아셨나요? 우리의 기억력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 IQ가 선생님 저는 IQ가 170이 넘어가고 기억력이 진짜 오직이 정말로 좋아요. 그럼 그냥 읽고 푸세요. 기억력이 좋다는데 제가 어떠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방법을 말씀드린 건 일반인들, 저 같은 일반인들, 대부분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이겠죠. 그런 학생들을 위한 충고 조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선지 판단할 때 내 주관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선지에 나와 있으면 이 선지대로 했을 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모순이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내 주관에 빠지지 말자까지 이해하셨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의 글 자체가 워낙 길고 문제 자체가 좀 까다로워서 해설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매우 중요한 질문에 해당돼요. 이렇게 출제가 되면 앞으로도 또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전 산문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와 연관된 극수필까지, 극갈래까지 긴 지문 2개씩 나올 때, 이럴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모의고사였던 거죠. 평가 모의고사.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습관화해서 문학작품을 풀어나가는 연습 꼭 하도록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